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향 보고서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 자, 매출액은 이제 1,487억 원, 그다음 영업이익은 18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지널 공개가 지연이 되면서 기존 추정치보다는 하회할 전망이긴 합니다. 자, 3분기에 반영된 작품 중에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환원과 그다음에 작은 아씨들이고 이제 아다마스와 이제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인기가 좋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작비 규모가 크고 동시 반영된 작품들이 다수가 있고요. 해외 판매 매출 같은 경우 907억 원으로 아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구작 판매가 크게 반영되면서 이익률은 소폭 낮아진 상태로 보일 텐데 이것은 떻게 본다면은 앞서서 실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뉴스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길픽처스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년심판 그다음에 스토브리그를 만들었었던 이 제작사를 인수를 해서 캐파 확대 그리고 장르 다변화 크리에이터 바인딩 등을 통해서 글로벌 스튜디오로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들을 좀 인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제목에 나와 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을 하나 펀더멘탈과 업황은 어느 때보다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돈다발을 싸들고 올 예정이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주주 중에 1대 주주가 바로 CJ ENM이기 때문에 공급할 이 유통사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웨이브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어, 이 OTT 플랫폼 안에 작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볼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상으로 최근에 급격하게 좀 떨어졌었던 네, 그런 현재 상태였었습니다. 모든 종목이 거의 다 동시에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시게 된다면 네, 여기 98,000원 거의 1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도 이제 거의 고가로 봤었을 때 거의 10만 3천 원 정도? 네, 그 구간을 돌파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도 대부분 모든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때 내려가는 그 기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의 최저점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한 번 정도 충격을 더 받으면 저 저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 저점 정도에서 담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조 밑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그래도 코스닥 12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은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2분기 네, 좋게 나왔고 이제 3분기가 이제 소폭 좀 낮아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게 3분기 정도로 다 합치게 된다면 이 연간 분기 컨센서스는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네, 생각들 좀 들고 그렇게 된다면 네,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마감이 돼서 네, 내년을 또 기대하게 되는 네, 그런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자, 요 종목을 배치한 순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는 방송 부분에서 인사이더, 네, 모범 형사 시즌 2가 반영이 되고 또한 넷플릭스에서 또 모범 가족, 그다음에 수리남 등 그 수리남 인기가 굉장히 크죠. 네, 7월 이후에 이제 수목 슬롯이 좀 비어 있어서 방영 편수가 좀 감소가 돼서 연결 레이블 적자 및 그다음 무형자산 상각비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서 영업 적자가 34억 원으로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극장 부분 같은 경우에 범죄주 2가 투자 수익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86억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실내 놀이터 1위 업체인 플레이 타임 그룹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고요. 이 회사는 코로나 시점을 지나서 5월부터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메가박스와 또 멤버십 통합 그리고 패키지 상품 판매 그리고 유연한 인력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는 하향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 말에 또한 이제 반영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송중기가 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시즌 2 작품들이 좀 많이 예상이 또 되어 있어서 또 기대감을 열어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 이외에는 별다른 얘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예상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강하늘 씨, 이유영 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염정아, 전소민, 이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반영 거의 다 한 거 아닌가요? 반영일이? 네. 반영이 다 됐던 거죠. 네, 모모영상 시즌 2 이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영화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거 네, 송중기 씨, 이성민 씨가 나오는군요. 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슈룹 네, 김혜수 씨 나오는 여기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업들이 좀 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고요.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됩니다. 자, 최근에 급격하게 좀 내려간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말씀드렸지만은 그 코로나 거의 저점에 다가오고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디서 잡더라도 굉장히 싼 금액은 맞습니다. 자, 외국인은 매집, 네, 기관은 매도의 느낌으로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수리남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좀 외국인이나 여기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최근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수리남이 대박 난 거 치고는. 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옮기려 반영이 된다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3분기 때 과연 이 실적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수리남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4분기에 과연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올해 연간 실적치는 연속적으로 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은 조금 피할 필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레몬레인입니다. 자,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 성균관 스캔들, 산후조리원, 시멘틱 에러, 좀 오래된 작품들이고 좀 잘 모르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연간 제작 편수가 9편에서 내년부터 10편 이상으로 제작을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재벌집 막내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같이 좀 하나 봅니다. 컨텐츠 중앙과 함께 내년 반영으로 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마에스트라 이런 그런 드라마들의 IP를 보유하고 비율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제 소설이나 웹툰 원작으로 하는 게 좀 흥행성이 높죠. 자, 4분기 JTBC에서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OTT의 동시 방영권을 판매해서 상당히 높은 리크블을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266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억 원으로 방영작 부재, 그다음에 제작 지연 영향으로 소폭 적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올해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한 50억 이상은 벌어들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올해는 뭐 때문에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왓챠에서 반영을 했었고, 네, 반영일, 뉴노멀진, 요것도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신병, 네, 요거 하나, 예, 예. 요거. 네, 요거는 아주 잘 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제가 안 봤지만은, 네, 많이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네, 수익률이 떨어진 거 보니까. 네, 그래서 50억 정도 실적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레몬레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이틀 정도는 좀 밑에서 올라오긴 했어요. 주봉상으로도 아직은 좀 저점이 판단이 좀 되진 않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 되는 코스닥 종목이고요. 어제 이제 기관과 외국인 전부 다 팔았고, 네, 조금 매도가 좀 불분명한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컨센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네,
전년도도 아직은 네, 나와 있는 게 없죠.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아까 보시면 어디 있었죠? 네, 영업이익은 올해 보조 잡아도 50억? 50억? 아무리 보조 50억이면 그래도 컨센보다 낮지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보다는 높다. 그러면 여기 지금 ROE나 이런 게 좀 깎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요 정도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거. 하지만 주가 부분에서는 조금 비싼 느낌은 있기 때문에 한 여기 한 15,000원 정도까지 좀 떨어지면 좀 사볼 만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좀 높은 가격대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A스토리입니다. 자, A스토리 같은 경우에 킹덤 제작사로 유명하고요. 또한 지리산으로 좀 많은 분들 피해를 좀 입혔고 오히려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어, 좀 수익을 좀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중국, 터키 많은 국가에서 리메이크 제안을 받았고요. 추가적인 매출 쉐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뮤지컬, 연극, 굿즈 등으로 확정이 되면서 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킹덤 IP를 통해서 액션 스퀘어와 그 다음에 게임 개발, 그러니까 내년 출시 예정으로 출시 후에 매출을 배분받게 됩니다. 자, 3분기부터는 간접적인 IP를 발생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또 올해 3분기에는 우영우와 그리고 빅마우스까지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내년 방영 예정작들도 좀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이미 작년치를 넘어섰고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SNL 코리아, 그 다음에 청와대 사람들, 6.2의 날, 모래에도 쏟아, 영화, 네, 뭐 이렇게 무당, 예, 특히 이거 무당, 예, 요게 좀 대작이라고 좀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나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A 스토리 보시면, 네, 4% 정도, 거의 5%에 근접하게 상승을 했네요. 주봉상으로도 네, 좀 받쳐주고 있는 형국은 좀 보여집니다. 원래 이게 만 원대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사실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 자, 외국인과 기관을 봤었을 때 소폭 판 것 제외하고는 네, 거의 올 매수라고 좀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흥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 뒤에 어떠한 것들이 좀 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네, 상반기 누적액이 작년 영업이익을 이미 넘어섰고, 이 당기 순이익은 아직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넘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ROE,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모두 너무 좋고요. PER 10배, 그다음에 PBR 2.85배. 사실 PER이 10배 제외하고 10배까지는 좋지만 이 PBR이 2.85배인 거는 솔직히 조금 좋진 않아요. 네, 요것만 조금 완화가 된다면 음, 충분히 투자해도 안전하게 좀 모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들기는 하고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지만은 이 제작사 라인업에 따라서 네, 요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는 유통사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제작사의 흐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